안녕하세요. 파란나라TV입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 소식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울어진 언론에서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직접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은 카페에서 열심히 돕고 SNS로 도우며 불리한 전쟁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주인이 아니라 개돼지로 보는 것은 국민에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매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다룰 내용은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만난 김부겸, 5월 10일 전까지 용산 이전 약속했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송고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봅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5월 취임식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약속했다고 윤 당선인 측이 28일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상정을 거부하자 취임 후 집무실 이전을 검토했지만 김 총리의 협조 약속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6일 김 총리와 윤 당선인이 만나서 용산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며 당시 회동에서 이전 문제가 나왔고 오늘 김 총리 측이 5월 10일 취임식 전에 용산으로 이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이날 이뤄진 가운데 양자 회동물 및 협상을 했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실무 협상을 재개했다. 협상 재개 시점쯤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총리가 윤 당선인과 비공개로 만나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성사에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성사되면서 테이블에 올릴 의제 같은 건 크게 개의치 않았다며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같은 것도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선 이후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선 차기 총리 후보군을 찾는 과정에서 김 총리의 유임설이 나오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난 21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태스크포스 TF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서울의 소리 기사입니다. 조상규 해촉 실무위원, 인수위 부조리 폭로 깜깜이 회의, 성비하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송고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안사항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회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자신을 해촉한 것에 반박하며 인수위 부조리도 폭로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날 조 변호사는 일부 인수위원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유로 공무원에게 호통을 치고 여자 실무위원에게 성적비하 발언까지 했다고 폭로하며 보안 문제가 없는 사진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경우 차량을 배경으로 인수위 건물 현판 앞에서 찍은 셀카 사진을 최근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제 사진에서는 경호용 차량의 번호판이 아주 뒤에 있어 잘 보이지도 않는다며 보인다고 쳐도 이미 경호 차량은 번호판이 명확하게 다 나온 사진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보안사항 위반이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일부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기가 출연한 세바시 방송을 안 봤다고 업무보고 온 부처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시작 30분 전부터 혼자서 부처 사람들 앉혀놓고 정신교육하고 업무보고 내내 혼자서 발언하며 자기 눈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업무보고에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실시킨 후 깜깜이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전문위원들 발언 제한 등으로 인수위원 개인의 분과위원회가 되어버린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미 공개돼 보안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진들을 문제 삼아 자신의 해촉 결정을 언론에 밝힌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통해 자신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맞지 않으면 바로 내칠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윤 당선인의 공포정치가 협박정치, 불통정치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여야가 입을 모은 대선 공통공약을 더 미룰 필요는 없다.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공통공약 추진기구의 조속한 구성으로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된 약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대위성정당 금지는 지난 대선 여야 후보의 공통 약속이었다. 오는 4월 5일 본회의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6.1 지방선거는 사실상 위헌 상태로 치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기득권을 유지해온 양당 체제에 막을 내릴 수 있다며 두 개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국민께 진정으로 돌려드리는 통합의 정치에 국민의힘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서 논의됐던 코로나19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제안도 요청했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대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인수위는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시하고 국민의힘은 인수위의 추경안을 촉구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시름을 덜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29일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 재원 마련은 기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순리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협치해야 할 것은 하되 의혹이나 검찰개혁, 언론개혁들은 확실하게 해결해보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끝까지 함께하며 지켜봅시다. 이번 기사도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김기현 눈치 보며 뭉갰던 비리 사건 정상수사 전환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캐비닛에 넣어둔 채 미뤄왔던 온갖 불법 비리 사건들을 하루빨리 정상수사로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추가 수사를 촉구한 셈이다.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이 산업부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5일 산업부에 이어 어제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무려 3년 2개월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친정권 검사들이 무혐의 처리 압력을 가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개입 말고는 이 사건 수사를 지체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블랙리스트 사표 종용 의혹이 제기됐던 산자부와 산하발전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9년 1월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장 등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이인우 전 차관, 전 운영지원과장 및 혁신행정 담당관 등을 고발한 건 관련 수사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묵혀온 탓에 3년 2개월 만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에서 멈춰버린 수사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가깝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공무원 부당 채용 의혹,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라며 드루킹 일당과 대선 여론 조작을 공모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심 판결까지는 4년이나 걸렸으며 청와대 공작 수사의 수혜자인 울산시장은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꼬박 임기 4년을 다 채우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면서 출범시켰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지수사는커녕 민간인과 야당 의원에 대한 불법 통신조회를 남발하는 민간인 사찰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이 모두 민주당 정권이 5년 내내 목소리 높여왔던 언필칭 검찰 개혁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눈치 보면서 뭉개고 꼬리 자르고 캐비닛에 넣어둔 채 미루어 버려왔던 온갖 불법 비리 사건들 하루빨리 정상수사로 전환시켜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산업부 압수수색에 참 빠르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삼선 현역 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 받고는 참 빠르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눈치 보기식 캐비닛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나온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이지가 않다라며 그간 인사전횡을 저지르면서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해왔는데 정권 교체와 함께 검찰이 움직이자 당황스럽고 불쾌한 속마음을 드러내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든다. 이런 분이 언필칭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 이번 기사들을 함께 나누면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준비해 나가는 행태들을 보면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불통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콘이 아니라 아예 불통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주변인들은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지 눈치 보며 말을 안 듣게 되면 내치는 형태의 정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뒤로는 검찰공화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문정부를 겨냥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위험인물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언론 탄압 등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행보입니다. 민생은 관심 없고 자신들의 시스템 구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다가오는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공감TV의 취재력에 화력 지원을 해줍시다. 추후에 열린공감TV가 다룬 내용들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국민들의 주인임을 알려줍시다. 어느 언론사도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없음을 알립시다. 집단지성을 믿었던 이재명 후보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우리들이 언론이 되어 전파하고 사실을 알립시다. 일본의 언론을 장악한 자민당의 행태를 쫓아가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란나라TV였습니다.